만약에 내가 병원을 갔어요. 네. 치료를 받았어. 그 대신 내가 보험을 청구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하면 가입할 수 있잖아요. 가입은 되죠. 안녕하세요. 이명길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호성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네. 제가 처음 영상을 찍는데요. 네. 너무 긴장이 되지만 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네. 준비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이 팀장님과 저 무슨 사이죠? 사무실에서 같이 숨 쉬는 사이죠. 그렇죠. 같은 네. 공간에서 숨 쉬는 사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옆에 계신 이명길 팀장님과 영상을 준비했냐면요. 너무 공부를 잘하시고 너무 똑똑하세요. 그래서 고객들이 인정해 주시는 설계사님이시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이명길 팀장님과 저와 보험에 있어서 추구하는 방향이 너무 비슷해요. 맞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명길 팀장님과 이렇게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네. 번째 영상이잖아요. 오늘 영상 준비한 게 뭘까요? 보험 가입 3대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필 서명입니다. 자필 서명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네. 이거 서명 안 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아예 못 받고 네. 폐지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지 의무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했는지 네. 보험사에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두 번째 고지 의무고요. 만약에 내가 병원을 갔어요. 네. 치료를 받았어. 그 대신 내가 보험을 청구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하면 가입할 수 있잖아요. 가입은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보험사에서는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무조건 조사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거기서 조사를 보험사가 정말 철저하게 하겠죠. 저 조사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것만 넘어가면 뭐 문제가 없지만 그 넘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은 통지 의무인데요. 보험 가입을 하고 나서 보험 계약했을 당시의 정보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보험사에. 그래서 오늘은 통지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팀장님, 네. 통지 의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죠. 첫 직업이 번째는- 바뀌는 아, 것과 네. 주소가 변경되는 걸 보험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주소 변경이 왜 중요하죠? 주소 변경 같은 경우 가족일상 배상 책임이나 배상 책임에 가입한 경우에는 집에 대한 것, 뭐 누수나 화재가 났을 때도 보상이 되거든요. 내 주소가 A라는 집 주소로 되어 있는데 이사를 갔습니다. 네. B라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당연히 가입했을 때는 A라는 주소로 가입을 했을 때는 A라는 집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B로 이사 갔는데 보상될 보험금을 지급받을 일이 생기면은 지급이 안 됩니다. 왜냐면 집이 바뀌면은 그 주소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놨다면 보험금 지급이 당연히 안 되겠죠. 아, 진짜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그래서 꼭 좀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요. 그리고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입되어 있는 주소로 우편이 갑니다. 네. 그래서 그 우편을 고객님이 받아봐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갑자기 보험료가 엄청 올라가거나 계약이 변경된 내용을 못 받겠죠. 그럼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주소는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셔야 되고 이사가 간다면 그 바뀐 주소로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많이 좋아졌죠. 요즘은 대부분 갱신됩니다 이렇게 날아갈 때 카카오톡으로 많이 날아가지 않나요? 맞아요. 카톡으로도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반드시 변경은 해 주셔야 한다. 이 네.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또 아까 말씀하셨던 직업이 있습니다. 네, 직업. 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길 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이명길 설계사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직업마다 나눠 놓았습니다.
상위 1급은 사무직과 보험 설계사가 해당이 되고요. 3급은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해 3급에 해당됩니다. 팀장님, 이 네. 사례 있지 않나요, 팀장님? 기본적인 사례는 저 있죠, 저. 네. 제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일 하기 전에 뭐였죠? 원래 장교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상해급수가 2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급으로 가입이 돼 있다가 저희 와이프가 계약자이기 때문에 야, 나 직업급수 변경됐으니까 이거 해, 돈 줄 거야 했는데 와이프가 그냥 얘기가 없어요. 네. 그날 저녁에 고기 사주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해주던데. 보험료 낮아진대. 아마 형수님께서 네. 다 가져가시지 않았을까. 아. 계좌에 조용히 넣어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 직업급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사무직으로 변경됐다고 하면 네, 변경하세요. 그럼 보험료가 낮아지고 그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요일에 따라서 돌려주기 때문에 또한 1급에서 뭐 3급으로 갔다면 이것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사례 있죠? 정말 많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설계사 일을 했을 때 딱 처음 계약이에요. 첫 계약이라 이길 수가 없는데 친구가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보험 계약을 잘 유지하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안 하는 친구인데 받았는데 병원이다. 왜 갑자기 병원에 있냐라고 말을 했는데 선박 기관사로 배에서 일을 하는 친구였는데 배에서 일을 하다가 팔과 다리가 기계에 껴서 골절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응급실 가고 치료하고 있었는데 보험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혹시 간병인 같은 것도 들어있냐 말을 해서 보험 증권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입했을 당시에 학생으로 고지를 하고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먼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마 보험금 지급이 안 될 것 같다. 학생이 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일을 하다가 학생으로 그렇게 한 건가요? 고지를? 네, 친구가 일을 했을 때는 4월 달이었는데 네. 보험 계약을 5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고 네. 이미 월급 나와 있겠죠. 그렇죠. 나오겠죠. 고지를 학생으로 하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됐습니다. 친구한테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해서 보험금은 아마 안 나올 거다 라고 말을 했고, 너 왜 이렇게 가입을 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당시 설계사분께서 지금 3급으로 가입을 하면은 가입할 수 있는 한도라던가 보험료가 비싸다.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학생으로 해도 이거 문제가 없다. 왜냐면 학생의 나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받을 때 학생으로 쓰고 말을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미 응급실 갔고 진단서에는 선박에서 쇠빙기 골절로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해지는요? 해지는 다행히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럼 지금 보험료가 올라갔겠네요? 지금은 올라갔습니다. 보험료도 더 혹시 내고. 그러면 그쪽 부위에 대해서 부담보도 혹시 걸리지 않아요? 아니요, 그건 없고 없고. 이제 앞으로는 뭐 없는데 지금 일단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팀장님도 사례 있지 않나요? 저는 많아요. 저는 많죠? 많아요. 특히 팀장님, 네. 저희 아들 뭐 하죠? 운동하죠. 야구합니다. 네, 저희 아들 운동선수입니다. 네, 중학생이죠. 실 사례가 최근에 있었어요. 네, 최근에 이렇게 손가락이 십자인대가 아니죠. 손가락 네. 인대가 이렇게 끊어져서 수술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보험을 2개가 있었어요. 네. 당연히 운동 전에 다 가입이 돼 있었죠. 그리고 후에 이제 운동선수로 등록이 돼 있고요. 하지만 한 개 회사는 운동선수 자체가 상해 부분이 안 되는 보험 회사예요. 학생으로 가입을 해서. 네네, 학생 때는 되지만 운동선수는 안 되는 회사. 네. 근데 더 심한 건 거기 실손보험까지 돼 있어요. 실손보험. 너 안 돼요. 상해 부분이 안 되고 질병만 돼요.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실손보험도 상해 부분이 안 되고 쉽지 않죠, 질병만 가입이. 돼. 근데 되는 회사도 있거든요. 네. 그 회사에 정확하게 가입해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회사는, 한 개 회사는 운동선수가 가입이 되는 회사, 그것도 직업급수가 좋게 가입이 되는 회사가 있어서 한 개 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못 받았고요. 한 개 회사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보험금을 더 냈겠죠? 왜냐면 학생에서 운동선수 직업이 바뀐 걸 고지를 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안 냈던 보험료는 냈을 거고, 운동선수 학생이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다를 텐데 한도가 낮아지면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지 않았을까요? 다행히 이 운동선수가 가입되는 회사는 한도가 일반하고 똑같았어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다행히 추가금만 내고 보험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도움을 드렸는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죠. 운동선수가 안 되던 그 회사에 실손보험이 있어가지고 실손보험이 없어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실손보험이 네, 지금 가입이 안 되죠 이제. 네, 안 돼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뭘 해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하냐면요, 돈 받는 것도 달라요. 내가 직업급수를 해서 돈 조금 더 냈어요. 조금 인상이 되더라도 냈으면 돈을 100% 받을 수 있는데, 안 하면 돈을 현저히 적게 받거나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업고지를 위반하면 무조건 못 받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약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관 내용을 확인해 보면,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에 위험이 증가되고 나서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직업이 학생으로 상해 1급에 해당이 됐는데 3급으로 고지를 원래를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를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1급에서 3급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가입한 금액 대비 25%만 지급이 되고요. 1급에서 2급으로 바뀐 경우에는 45%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급에서 3급으로 바뀐 경우에는 60에서 70%만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회사마다 약관에서 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료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회사 약관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적으로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보험료율에 따라서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금을 삭감돼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부분 정확하게 중요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회사가 똑같은 동일한 급수가 아니에요. 회사마다 조금 달라요. 어느 회사는 2급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어느 회사는 3급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세세하게 회사를 비교해서 급수를 최대한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 직업고지 하셔서 내가 받으실 수 있는 돈 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고지사항과 통지 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는 이 직업, 또 주소, 또 병원 갔던 이력에 대해서 고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는 무조건적으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깔끔하게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정말 깔끔하게 안 되는데, 이러한 것들만 잘 지킨다고 한다면 나중에 보상받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보험금 지급이 잘 안 되고요.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지키고 보험 가입 잘 하셔서 좋은 보장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과 좋은 컨텐츠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설계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프라임에셋 임영길 설계사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